오늘은 던킨 도넛에 가서 치아바타 이름이 들어간 어떤 빵을 같이 먹었는데 저는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14번째 토드씨 이야기. 지금까지 예의 바른 사람들에 대한 책을 많이 썼습니다. 이번에는 무례한 두 동물이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소리 토미 브록과 토드 여우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토드 씨를 좋다고 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토끼들은 그를 정말 싫어했고 800m 밖에서도 그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기다란 수염이 난 그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버릇이 있어서 토끼들은 그가 다음엔 어디서 나타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루는 토드 씨가 잠목림 속 오두막에서 지내는 바람에 벤저민 바운서 할아버지네 가족들을 겁에 질리게 했어요. 다음 날에는 호수 근처 버드나무로 옮겨가서 드로리아 물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겨울과 이른 봄에는 대개 오트밀 바위산 아래 불 강둑에 있는 바위들 사이의 땅 밑에서 지내곤 했습니다. 그는 집을 6채나 가지고 있었지만 집에 있을 때는 거의 없었습니다. 토드 씨가 집을 옮겼을 때에도 항상 집이 비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가끔씩 오소리 토미 브록이 집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허락도 받지 않고 말이죠. 토미 브록은 뻣뻣하고 짧은 털을 지녔고 몸집이 뚱뚱해서 뒤뚱뒤뚱 걸어 다녔습니다. 항상 씩 웃고 다녔는데 얼굴 전체에 웃음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리 좋지 않은 버릇을 가지고 있어서 말벌의 벌집과 개구리와 지렁이를 먹기도 하고 달빛을 받으면서 여기저기 뒤뚱뒤뚱 걸어 다니다가 땅을 파서 온통 헤집어 놓았습니다. 토미 브록은 옷이 무척 더러웠고 낮에 잘 때는 항상 신발을 신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가 주로 기어드는 침대는 토드씨 것이었습니다. 그는 가끔 토끼고기 파이를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음식이 정말 부족할 때만 아기 토끼로 만든 파이를 먹는 정도였습니다. 토미 브록은 바운서 할아버지와 친했습니다. 못된 수달들과 토드 씨를 싫어한다는 점에서 둘은 마음이 맞았습니다. 그들은 수달과 토드가 너무 싫다면서 자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바운서 할아버지는 몇 년째 병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굴 밖에서 봄 햇살을 받으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목에 머플러를 두르고 토끼 담뱃잎을 채운 담배를 피우곤 했습니다. 그는 아들 벤저민과 며느리 플롭시와 함께 살았고 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벤저민과 플롭시가 외출했기 때문에 손자들을 돌보는 것은 바운서 할아버지의 몫이었습니다. 작은 아기 토끼들은 이제 겨우 파란 눈을 뜨고 발길질을 했습니다. 토끼들은 중앙 토끼굴에서 따로 떨어져 있는 얕은 굴 속에서 보송보송한 울과 건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사실 바운서 할아버지는 아기 토끼들을 그만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는 햇살 아래 앉아서 토미 브록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토미 브록은 자루를 짊어지고 땅을 파는 데 사용할 작은 삿과 두더지덧 몇 개를 들고 마침 숲을 지나던 길이었습니다. 그는 꿩알이 부족하다고 불평했고 토드 씨가 꿩을 다 잡아간다며 비난했습니다. 또 자신이 겨울잠을 자는 사이에 수달들이 개구리를 죄다 가져갔다고 투덜거렸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호두나무 열매나 먹으면서 겨우 지낸단 말이죠.
채식주의자가 되든가 아니면 내 꼬리라도 먹어야 할 판이에요. 토미 브록이 말했습니다.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었지만 바운스 할아버지는 무척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토미 브록은 너무 뚱뚱하고 둥실둥실하게 항상 웃으며 다녔으니까요. 그래서 바운스 할아버지는 웃으면서 토미 브록에게 집에 들어와서 씨앗 케이크를 좀 맛보라고 플롭시가 노란 야생화로 담근 술도 한잔 하라고 권했습니다. 토미 브록은 재빨리 토끼 굴 속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때 바운스 할아버지는 담배를 한 대 더 피웠고 토미 브록에게 양배추 여송연을 주었습니다. 담배가 너무 독해서 토미 브록은 전보다 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었습니다. 그러자 연기가 굴을 가득 채웠습니다. 바운스 할아버지가 쿨럭쿨럭 기침을 하면서 웃자 토미 브록도 담배를 뻐끔뻐끔 피우면서 씩 웃었습니다. 바운스 할아버지는 웃으면서 기침했고 담배 연기 때문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벤저민과 플롭시가 돌아왔을 때에야 바운스 할아버지는 잠에서 깼습니다. 토미 브록과 아기 토끼들이 모두 없어져 버린 뒤였죠. 바운스 할아버지는 토끼굴 안에 누군가를 들여놓았다는 사실을 털어놓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소리 냄새가 나는 것을 숨길 수 없었고 게다가 모래 위에 둥글고 깊게 파인 발자국들이 나 있었습니다. 바운스 할아버지는 망신을 당했습니다. 플롭시는 괴로운 나머지 자신의 귀를 쥐어뜯었고 바운스 할아버지를 밀쳐냈습니다. 벤저민은 곧바로 토미 브록을 뒤쫓아갔습니다. 토미 브록을 쫓아가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구불구불한 오솔길 위로 발자국을 남기면서 숲을 가로질러 천천히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이끼와 토끼풀을 뿌리째 뽑은 곳이 있는가 하면 꽤 깊은 구덩이를 판 뒤에 두덧이 덫을 놓고 강아지풀을 심어 놓은 곳도 있었습니다. 실개천이 길을 가로질렀습니다. 벤저민은 마른 발로 가볍게 건너뛰었습니다. 오소리 발자국이 진흙 속에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오솔길은 숲으로 이어졌습니다. 나뭇잎이 많이 달린 참나무가 있었고 파란 히아신스가 바다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벤저민의 걸음을 멈추게 만든 냄새는 꽃향기가 아니었습니다. 벤저민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토드씨의 오두막이었습니다. 토드씨는 분명히 집에 있었습니다. 여우 냄새가 났을 뿐만 아니라 부서진 양동이로 만든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벤저민 버니는 앉아서 집안을 노려보았습니다. 수염이 덜덜 떨렸습니다. 오두막 안에서 누군가 접시를 떨어뜨렸고 말소리가 들리자 벤저민은 발을 구르며 달아났습니다. 벤저민은 숲의 반대편에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토미 브록도 같은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벽 위에는 오소리의 흔적이 있었고 자루에서 풀려나온 실 몇 가닥이 가시에 걸려 있었습니다. 벤저민은 벽을 넘어서 초원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새로 놓아둔 두더지 덫을 발견했고 여전히 토미 브록을 쫓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다른 토끼들은 저녁 공기를 즐기기 위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중 한 토끼는 푸른색 외투를 입은 채 바쁘게 민들레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사촌! 피터 레빗! 피터 레빗! 벤저민이 소리쳤습니다. 푸른색 외투를 입은 토끼는 귀를 쫑긋 세우고 앉았습니다. 벤저민, 무슨 일이야? 고양이? 아니면 하얀 담비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라 토미 브록이 내 자식들을 잡아가 버렸어. 자루 속에 넣어서 말이야. 혹시 봤어?
토미부록이? 벤저민 몇 마리나 잡혀갔는데? 모두 7마리야. 다들 쌍둥이고 지나가는 거 봤어? 빨리 말해줘. 응, 봤지. 여길 지나간 지 10분도 채 안 됐어. 자루에 든 것은 애벌레라고 하더라고. 나는 애벌레치곤 발길질을 꽤 세게 한다고 생각했지. 어디로? 어느 길로 갔어? 자루 속에 뭔가 살아있는 게 들어있었어. 그리고 그가 두더지덫을 놓는 것을 봤어. 벤저민 머리를 좀 굴려보게 처음부터 말해줘. 그래서 벤저민은 처음부터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바운스 삼촌이 너무 경솔했네. 피터는 회상하듯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2가지 점에서 아직 희망이 있어. 우선 아기들이 발로 찬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지. 그리고 토미브록은 벌써 가볍게 식사를 한 셈이야. 아마 잠자러 갈 거고 토끼들은 내일 아침에 먹으려고 남겨둘 거야. 어느 길로 갔는데? 벤저민, 진정해. 길은 내가 잘 알고 있어. 토드씨가 지금 오두막에 있기 때문에 토미브록은 불 언덕 꼭대기에 있는 토드씨의 다른 집으로 가버렸어. 자기가 지나는 길이라고 내 여동생 코튼테일에게 말했대. 코튼테일은 검은 토끼와 결혼하여 언덕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피터는 모아두었던 민들레를 숨기고서 벤저민과 함께 갔습니다. 둘 다 흥분한 상태로 몇 개의 평야를 가로질렀고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토미브록이 지나간 길은 분명하게 눈에 띄었습니다. 10m마다 그는 자루를 내려놓고 쉬었습니다. 무척 숨을 헐떡거린 게 틀림없어. 냄새가 나는 것을 보니 거의 따라잡았어. 정말 지독한 놈이군. 피터가 말했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따스했고 언덕 초원을 비스듬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반쯤 올라가니 코튼테일은 현관에 앉아 있었고 반쯤 자란 작은 토끼 4-5마리가 그녀 주위에서 뛰놀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마리만 검은색이었고 나머지는 갈색이었습니다. 코튼테일은 토미브록이 지나가는 것을 멀리서 봤었습니다. 피터가 남편이 집에 있느냐고 물어보자 코튼테일은 토미브록이 걸어가다가 2번 쉬었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토미브록이 고개를 끄덕거리더니 자루를 손으로 가리키며 크게 웃었다고도 했습니다. 피터, 빨리 와. 애들을 요리해 먹을 거야. 서둘러야 해. 벤저민이 말했습니다. 피터와 벤저민은 위로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코튼테일 남편은 집에 있어. 검은기가 구멍 밖으로 튀어나온 걸 봤거든. 그들은 바위 가까이에 살아서 이웃들과 다툴 일에는 끼지 않아. 이리 와, 벤저민. 불 언덕 위에 있는 숲에 가까워졌을 때 그들은 조심스럽게 나아갔습니다. 바위들이 쌓인 곳에서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울퉁불퉁한 바위 아래에 토드씨의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집은 가파른 언덕 꼭대기에 있었는데 바위로 둘러싸이고 수풀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토끼들은 귀를 기울이고 주위를 경계하며 조심스럽게 기어갔습니다. 그 집은 동굴과 감옥처럼 보이는 데다 다 허물어져가는 돼지우리 같았고 단단한 문이 닫힌 채로 잠겨 있었습니다. 지는 해는 유리창을 불꽃처럼 빨갛게 물들였지만 아궁이에는 불이 지펴져 있지 않았습니다. 토끼들이 창문으로 몰래 들여다보니 마른 나뭇가지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벤저민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부엌 테이블 위에 준비해 놓은 것을 보았을 때는 온몸을 떨었습니다. 거기에는 푸른 버들린 무늬가 그려진 큰 파이 접시, 커다란 나이프와 포크, 고기칼이 놓여 있었습니다.
식탁 반대편에는 약간 접힌 식탁보, 접시, 큰 컵, 칼과 포크, 소금 그릇, 겨자와 의자가 있었습니다. 1인분의 저녁 식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아기 토끼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엌은 텅 비어 조용했습니다. 시계조차 멈췄습니다. 피터와 벤저민은 코가 눌릴 정도로 유리창에 바짝 붙어서 어두컴컴한 부엌을 노려보았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바위 주위를 한 바퀴 빙 돌아서 집의 반대쪽으로 갔습니다. 축축했고 냄새가 났으며 들장미와 가시나무가 제멋대로 자라 있었습니다. 토끼들은 무서워서 오들오들 떨었습니다. 불쌍한 내 아기들. 이렇게 무서운 곳에 갔다니. 다시는 애들을 못 보겠지. 벤저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피터와 벤저민은 침대 쪽 창문으로 기어 올랐습니다. 창문은 부엌처럼 닫힌 채로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유리창이 열렸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거미줄이 망가져 있었고 창가에는 검은 발자국이 뚜렷하게 나 있었습니다. 방 안이 어두워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느리고 깊게 코 고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자 그들은 누군가가 토드 씨의 침대 위에서 담요를 덮고 몸을 웅크린 채 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신발도 벗지 않은 채로 잠들었어. 피터가 속삭였습니다. 벤저민은 잔뜩 겁에 질려서 몸을 떨며 피터를 창가에서 떼어냈습니다. 토드 씨의 침대에서는 토미 브록이 그르렁거리며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아기 토끼들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자 숲에서는 부엉이가 얼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묻혀 있어야 할 것들이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토끼뼈들과 해골들, 닭다리와 그 밖에 끔찍한 것들이었습니다. 어둡고 소름 끼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집 앞으로 되돌아갔고 부엌 창문의 빗장을 움직여 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창문들 사이에 있는 녹슨 못을 뽑아내려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특히 빛이 없어서 더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속삭이면서 창밖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30분 뒤에 달이 나무 위로 떠올랐습니다. 보름달이 선명하고 차갑게 빛나며 바위들 사이에 있는 집을 비추었고 부엌 창가로 비쳐들었습니다. 하지만 아기 토끼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엌 칼과 파이 그릇에 달빛이 비춰서 반짝였고 달빛이 지저분한 마루 위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달빛은 부엌 아궁이 옆에 난 작은 문을 비추었습니다. 옛날에 장작을 뗄 때 사용하던 작은 철문이 벽돌로 만들어진 아궁이에 달려 있었습니다. 고 피터와 벤저민은 창문을 흔들 때마다 동시에 반대쪽에 있는 작은 문이 응답하는 것처럼 흔들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기 토끼들은 오븐 안에 갇힌 채 살아 있었습니다. 벤저민은 무척 흥분했지만 그 바람에 토미 브록을 깨우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이었습니다. 토미 브록이 코 고는 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아기 토끼들이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창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기 토끼들은 살아있었지만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었고 아직 어려서 기어다니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속삭이면서 의논한 뒤에 피터와 벤저민은 굴을 파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비탈 아래
2미터 깊이로 굴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집 아래에 있는 큰 돌들 사이에 굴을 뚫기 위해서였습니다. 부엌마루는 너무 더러워서 원래 흙으로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돌로 만들어졌는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몇 시간 동안 굴을 파고 또 팠습니다. 돌 때문에 똑바로 팔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었을 때 부엌 바다 밑까지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벤저민은 등을 대고 누워서 굴 천장을 팠습니다. 피터는 발톱이 다 닳도록 모래를 굴 밖으로 날랐습니다. 잠시 후 피터는 해가 떴다고 알렸습니다. 숲에서는 참새들이 시끄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벤저민은 귀에 들어간 모래를 털어내면서 어두운 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앞발로 자기 얼굴을 닦았습니다. 해가 점점 떠오를수록 언덕 위는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계곡에는 하얀 안개가 자욱이 펼쳐져 있었고 그 사이로 금빛으로 물든 나무 꼭대기가 보였습니다. 한 번 더 안개 속에 묻힌 저 아래 벌판에서 참새의 환한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뒤따라 여우가 내지르는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피터와 벤저민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그만 가장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그들은 새로 뚫은 좁은 굴 속으로 재빨리 기어 들어갔고 굴의 제일 끝에, 그러니까 토드 씨의 부엌 마루 아래에 숨었습니다. 토드 씨는 불 언덕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말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첫째로 접시가 부서져서 화가 났습니다. 사실 그것은 토드 씨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기 접시는 빅슨 토드 할머니가 남겨주신 식기 세트 중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둥지에 있던 수탉도 놓쳐버렸습니다. 달걀이 5개밖에 없었는데 하필 2개는 상형 달걀이었습니다. 토드 씨는 불쾌한 기분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기분이 안 좋을 때면 늘 그랬듯이 토드 씨는 집을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그는 가지친 버드나무에서 묵을 생각을 했지만 너무 축축했습니다. 게다가 수달들이 근처에 죽은 물고기를 놔두었습니다. 토드 씨는 자기 주변에 다른 동물들이 뭔가 남겨놓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오소리가 남긴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기분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끼를 그토록 아무렇게나 헤집어 놓는 동물은 토미 브록 말고는 없었기 때문입니다.